안녕하세요.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철학 21장 자유로운 죽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죽음, 이 제목도 좀 이게 특별한데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죽음하고 다른 니체의 좀 어떤 그런 탁기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뒤에 뒷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붓들이여 그대들의 죽음이 인간과 이 대지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기를 내가 그대들의 영혼의 꿀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죽음이 모욕하지 않기를, 죽음이 모욕이 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삶이 모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 니체는 삶이 모욕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깔고 있습니다. 삶이 모욕. 인간과 대지에 대한 모욕. 왜 삶이 모욕이죠? 삶 모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욕되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삶을 살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모욕이죠. 타인의 어떤 모욕,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 자기를 배반하는 것. 니체는 인간이 자연의 본성을 상실하고, 그 낙타처럼 또는 낙타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인간에 대한 모욕 또는 자연에 대한 대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죽음을 얘기하면서 삶이 어찌하였든 간에 죽음만큼은 그런 모욕적인 것은 모욕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게 하라는 죽음을 제대로 죽으면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대들의 정신과 덕은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저녁 노을처럼 활활 타올라야 한다. 요 앞에 내용들이 이제 그 죽음과 삶의 어떤 그 완전성과 그리고 죽음의 완전성,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 앞에서 가장 어떤 멋진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정신과 덕을, 철학이죠. 철학과 어떤 도덕성, 인간의 철학과 도덕성을 갖다가, 그것으로 해서 대지를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그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가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정신과 덕, 자기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이 대지에 활짝 펼치고 가라 이 말이죠. 대지를 빨갛게 물들이고 가는 사라지는 노을처럼, 저녁 노을처럼, 그 전에 어떤 정치적 거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죽을 때 빨간 노을처럼 그렇게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고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체를 공부한 것 같지는 않다 하여튼 그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대지를 빨갛게 물들이고 그렇게 죽으면 좋다 이 말이죠. 자기의 정신과 사상으로. 그러지 않으면 그대의 죽음은 실패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의 죽음은.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죽음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죽음에도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은 그것이 성공이고, 아무런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이제 실패한 거죠. 니체 같은 경우에도 니체는 사실 삶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전혀 인정을 받지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죽으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죠. 니체 철학이 세계 100년 동안, 지금 120년이면 100년 이상 세계를, 학문계를 갖다가 지배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니체 철학이 유명해졌는데, 그 죽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기 예언대로 자기 삶 죽음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나 자신도, 일반인들은 참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다. 니체는 그렇게 죽고 싶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을 빨갛게 물들인 그 노을처럼 니체는 그렇게 세상을 갖다가 세계를 뒤흔들었죠. 완전히. 마르크스도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사람 다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니체만큼 현대인들을 갖다가 뒤흔드는 그런 처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적어도 학문하는 사람들은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니체를 공부하지 않고는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니체를 공부하지 않고 학문한다 그러면 사상 누각이랑 다름없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다. 니체는 자기 그 예언대로 그렇게 죽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나로 하여금 이 대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한다. 대지를, 근데 그 영향력이 사랑이죠. 니체는 마지막까지 니체는 사랑주의라고 그랬는데, 니체는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나로 인하여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모든 것 세계를 다 이제 포괄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뭐 저성이니 뭐니 그런 거 아니고, 이 세계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니체는 이제 이런 소원을 담고 죽어갔는데, 뭐 이 사랑주의는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실현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국가 간의 어떤 민족 간의 그런 분쟁과 그런 갈등은 갈수록 더 극심하고, 그러니까 인류주의 이런 것은 아직 실현된 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를 낳아주었던 대제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싶다. 자연으로도, 자연주의도 나오죠. 니체의 자연주의. 자연으로 대제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주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늘로 가겠다 아니죠. 종교인들은 서구에서는 하늘로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주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라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던졌다. 그러니 벗들이여 나의 목표를 상속할 자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황금빛 공을 던지노라.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 목적. 니체는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상을 세계에 펼쳤다 이 말이에요. 공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황금빛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그런 빛나는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사상, 철학을 갖다가 세상에 내던졌기 때문에 이제 후대들이요 나의 목표를 상속해 달라 이 말이죠. 개성해 달라, 개성해 달라 같은 개성이라고 하면 좋겠죠. 나의 뜻을, 나의 사상을, 나의 철학을 후대들이 개성해 주면 좋겠다. 벗들이여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그대들이 황금빛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서 잠시 더 머물려고 한다. 나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면 니체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초인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이제 그런까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린 것으로 뭐 죽어도 좋지만 그래도 사람 욕심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꽃이 피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황금빛 공을 던졌으니 그 후대들이 그 황금빛 공, 이제 철학이죠. 니체의 사상, 철학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땅에 머무르서 좀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니체는 이제 영혼회귀 사상, 뭐 이제 그거하고도 여기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요 앞에 내용들은 니체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제때 죽으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끝에서는 그래도 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본성 뭐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순수한 것이죠. 자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다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싶다 하는 것은 이건 뭐 애교로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앞으로 이 제목부터가 자유로운 죽음인데 이 자유로운 죽음이라는 이 말의 반대말을 우리가 이 말을 어떤 말이든지 이해하려면 그 반대말을 좀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죽음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하죠. 근데 요번 니체가 반대말로 삼은 것이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자연에 맡긴 운명을 맡겨서 그냥 자연에 따라 죽어가는 거. 이제 그 반대말로 이제 자유로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그 함의가 있죠. 이제 그걸 내용을 이제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고 몇몇 사람들은 너무 빨리 죽는다. 제때 죽어라. 알맞은 때에 죽어라 했지만 제때 죽어라. 가르침은 아직도 낯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너무 오래 살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장수 이게 참 큰 문제죠.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 또 너무 일찍 준다. 너무 또 요절하는 사람도 이제 좀 요즘은 드물지만 과거에는 요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그 이렇게 요절해도 안 되고 장수라도 하도 안 되고 적당한 때에 제때 죽으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뭐 이게 니체 그 인생에 이제 보면은 이게 뭐 굵고 짧게 살자 그런 의미도 되는데 니체는 오래 산 게 아니죠.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 뭐 80까지도 살고 했지만은 뭐 니체는 고작 해봐야 40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제 뭐 정신 붕괴로 인한 거긴 하지만 하여튼 요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죽어라 하고 짜라투스는 가르친다. 하지만 때에 맞게 살아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제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때에 맞게 살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말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인간 쓰레기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니체는 이거 이제 너무 뭐 또 그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도 때에 맞게 살지도 못하고 때에 맞게 죽지도 못하면 이거 큰 문제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흥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레기들도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속이 텅 빈 호도조차도 깨뜨려지기를 바란다. 삶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또 죽음에 대해서는 또 대단하게 진지하고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화로운 어떤 장례식을 하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죠. 근데 텅 빈 호도조차도 깨뜨리기를 바란다. 이거는 빈술과 요란을 떠들지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거죠. 좀 삶을 제대로 살기나 했으면 동물들은 이런 죽음을 가지고 요란 떨지를 않죠. 동물들처럼.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동물보다 그렇게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낙타나 그 비슷한 정도인데, 삶을 그렇게 살고서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진지하게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죽음은 아직도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니체는 이 죽음도 삶도 축제로 니체는 봅니다. 삶이 축제이기 때문에 죽음도 당연히 축제가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삶을 축제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런 말에 워낙 세뇌돼 가지고 삶이 축제라는 이런 우리는 상상을 아직 잘 못했는데, 니체는 어떤 삶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축제라는 영화도 있고 또 장례를 다룬 학생 부군 신이 그런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이 장례는 상당히 축제성이 있습니다. 축제성이 강합니다. 동네에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먹는 것이 그날만은 좀 풍성하고 해서 이렇게 축제 그런 분위기가 하여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축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비극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제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삶을 완성하는 죽음, 산자에게 가시가 되고 죽은 맹세가 될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서 뭘 보여주는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상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니체는 이 죽음, 완성된 죽음, 이 삶이라고 했는데, 삶의 완성, 삶과 죽음, 이렇게 삶을 완성시키는 죽음이다 이러면은 죽음은 수단이 되고 삶이 목적이 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니체는 죽음과 삶을 이걸 하나라 보고 똑같은 목적으로 삶을 완성하는 거하고 죽음을 목적하는 거하고 죽음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완성하는 죽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하는 죽음, 완전한 죽음이죠. 완전한 죽음. 성공한 죽음은 산자에게 가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자극이 되고 그런 거죠. 자극이 되고 영감을 주고 이제 그런 거. 굳은 맹세가 될 죽음을 그대들에게 보여준다. 굳은 맹세, 맹세도 아니고 그냥 굳음이니까 아주 강력한 뭔가를 갖다가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명. 죽는 자는 산자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굳은 맹세란 하늘에 대한 맹세, 그렇게 신성한,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냥 맹세가 아니라, 맹세한다고 그러면 어떤 큰 대상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거니까. 다른 책에는 이걸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언약이라고 해도. 큰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크게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보면 됩니다. 사명감. 현대인들은 사명감, 이런 개념이 없다고도 하겠는데, 하여튼 니체는 이런 후대들에게, 산자들에게 사명감, 사명감이라는 게 초인적 사명감이죠. 초인적 사명감, 그런 것을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이제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산자의 크나큰 자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이 되고 굳은 맹세가 되는 맹세, 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맹세, 그냥 맹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차이죠. 초인적인 어떤 그런 사명과 그냥 어떤 사명은 다른 거니까. 삶을 완성시키는 자는 희망을 가진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 둘러서야 승리의 천 죽음을 만다. 삶이 아니고 그냥 완성시키는, 삶과 죽음을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삶과 죽음이. 그게 이제 이분법적 그런 사고 타서 이제 그런 이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삶만 아니라 죽음도 완성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완성시키는 자는 삶만이 아니고, 자는 희망을 가진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자들이, 맹세하는 자는 이제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초인적 희망, 초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승리의 천 죽음을 만다. 이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만들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죽음은 참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맹세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에 둘러싸여서 어떤 승리의 찬, 환희의 찬 그런 죽음을 맞을 때 그것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 이와 같이 인간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는 산자들의 맹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곳에서 축제.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산자들의 맹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곳에는 축제라는 것이 없다. 아까 축제라는 말을 했는데, 진정한 축제가 되려면 이렇게 초인적인 어떤 이런 맹세를 끌어내고 산자들에게 영향을 줬을 때만이 그게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로 살다가 낙타로 죽으면 그거는 축제를 판을 벌려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초인은 안 돼도 사자 정도 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이제 죽는다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죽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인 또는 뭐 사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후대들에게 이거 둘러싸여서 환희의 어떤 그런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죽는 것, 그것이 최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우리들은 이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뭐 부귀 공명을 뭐 얻고 해가지고 뭐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가고 이러면은 그건 뭐 잘 죽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니체는 그런 거는 낙타적 죽음입니다. 부귀 공명을 얻고 해가지고 죽는 건 낙타로 살다가 낙타로 죽는 겁니다. 그거는 죽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니체는 오로지 초인으로서, 초인, 그 낙타적 노예적 삶이 아니라 오히려 초인, 사자적 삶을 살고 그렇게 죽었을 때가 이제 최선의 완전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선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도 최선의 삶과 차선의 삶에 대해서 어디서 있는가, 하여튼 그 최선의 삶이 있고 또 차선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최선의 삶은 초인이 되는 것이고 차선의 삶은 그 인식의 전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전사가 되면 그것도 차선의 삶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또 죽음에 대해서 최선의 죽음과 이제 차선의 또 죽음 얘기합니다. 차선의 죽음은 전쟁 속에서 죽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선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초인의 죽음은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 차선을 또 이제 이야기해 두는 거죠. 투쟁 속에서 죽는 것, 전쟁 속에서 죽는 것. 그러면서 위대한 영혼을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다. 위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제 낭비라는 말이 이게 긍정적 의미로 이제 봐야 되겠죠. 위대한 영혼을 하나씩 완전히 쏟아붓는 것이죠. 완전히 쏟아붓고 가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간다 이 말이죠. 낭비가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위대한 영혼을 다 쏟아붓고 완전 연소하는 거죠. 완전 연소. 장작이 이렇게 완전 연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 보기도 안 좋죠.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소진하고 그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 간다 그러면 그게말로 완전 소진이죠. 위대한 영혼을 완전하게 소진하는 것, 낭비하는 것. 낭자라는 말이 낭만할 때 그 낭자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도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투쟁하는 자에게나 승리한 자에게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희죽희죽거리면서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죽음은 가증스럽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죠. 희죽희죽하면서 도둑처럼 살금살금 오는 죽음, 이런 것은 가증스러운 죽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이 자유로운 죽음인데,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살금살금 다가오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내 의지로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주인으로서 당당히 오는 요 이제 좀 요것도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지금 우리가 만일에 자연적인 그런 죽음은 뭐죠? 죽음이 주인이죠. 그런데 이제 초인에게 죽음은 초인이 맞아 들이는 거니까 죽음이 이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말하면 여기 죽음이 주인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면은 그것은 주인을 객체로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객체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능동적인 게 아니죠. 죽음도 니체는 그러니까 죽음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닥치기 때문에 그게 피동적으로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오역이 되겠습니다. 투쟁하는 자, 승리하는 자, 이제 이건 초인이죠. 초인이 이제 죽음은, 이런 죽음은 도둑처럼 이렇게 살금살금 달고 이런 죽음은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은 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대들에게 나의 죽음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자유로운 죽음한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죽음, 그렇게 내가 선택하는 죽음,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뭐 자결, 그런 겁니다. 이게. 자결하는 거, 자유로운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연에 의한 그런 자연사가 아니라, 내가 제때 원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죽음. 내가 제때, 내가 죽어야 할 때를 알고, 니체는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알고, 자기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까지 다 알고 그렇게 죽었거든. 니체가 위대한 것은, 니체는 은행일치를 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자기 니체가 그 위대한 건 자기가 죽기 전에 2달 전에 자서전까지 썼습니다. 그 사람은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어떤 죽을 때를 알고 쓰는 거죠. 보통 나이가 다 많이 들어야 자서전을 쓰는데, 니체는 45세, 그 45세에 정신붕괴가 왔는데, 하여튼 사실상 그때부터 죽음이죠. 45세에서 한 2-3달 전에 자서전을 완성을 한 거예요. 자기 자서전을 남겼거든요. 이 사람을 보라, 이제 그 책 제목이 그런데, 그 자기 자서전을 죽기 전에 남겼을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나는 언제쯤 죽기를 원해야 하는 것일까? 목표와 후계자를 갖고 있는 자는 그 목표와 후계자를 위해 알맞은 때에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제때 죽으라 했을 때, 그 제때라는 것은 언젠가 하면은 자기 목적,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 자기 사상을 갖다 후계자를 만든 뒤에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으면 안 되죠. 자기 사상을 갖다가 펼치고 이렇게 자기 자상의 어떤 그 계승자를 만든 후에 그때 죽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죽음, 최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여기서 이제 구된 명세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죠. 자기 철학을 갖다가 세상에 완전히 펼치고 또 그리고 이제 후계자들, 수많은 계승자들을 남기고 그렇게 죽는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은. 니체는 자기 뜻대로 한 거죠. 니체는 니체 사후 학문적으로 이제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또 책으로 그 책 판매가 된 것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만 부는 여러 관련 서적까지 하면 한 100만 부는 나갔습니다. 니체 요 책도 한 10만 부 이상, 수십만 부, 10만 부, 이제 통계는 제대로 없지만, 하여튼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복사본 이런 거 하면 10만 이상 훨씬 일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 관련 또 서적들이, 니체 관련 서적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런 철학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 이렇게, 수천만 부가 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니체는 그런 걸 다 이제 사후에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목표와 후계자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다. 외경심이란 건 후대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외경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요런 말을 이제 공자도 했습니다. 공자도 후생과외라고, 후손들을 두려워한다. 외자는 외경할 때 두려워한다. 후생과외란 말, 후배들을 공자는 두려워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도 이제 거의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후계자한테 외경심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좀 특별하겠죠. 그의 삶의 성전은, 그러나 그가 삶의 성전에 씻은 화환을 걸어놓는 일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삶의 성전, 그렇다고 삶을 신성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후계자를 갖다가 만들었고 했다 하더라도 삶이
삶이 더 신성한 건 아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죽음과 삶의 그 가치, 죽음도 신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이 신성하다, 뭐 삶의 성전에만 뭐 화환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후대가 있거나 없거나 뭐 상관없이 삶도 신성하고 죽음도 신성하고 죽음과 삶의 가치가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전에만 화환을 걸어 놓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밧줄을 꼬는 자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실을 길게 잡아당기면서 자신은 언제나 저만치 뒤로 물러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죽으려 하지 않는 거죠. 자꾸 죽음을 물리는 겁니다. 자꾸 새끼 꼬면 이렇게 물리거든요. 새끼 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나이 든 자들도 많다. 진리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이 든 이가 빠진 입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말이 이가 빠진 입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거 이빨 빠진 호랑이 이거 상상할 수 없죠. 아무리 호랑이가 힘이 세고 날렵하다 해도 이빨 없는 그거는 뭐 이빨 없이는 뭐 토끼 정도밖에 사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빨 빠진 이빨 빠진 입으로는 진리를 대해서 주장해 본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곡을 찔러야 된다는 거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전곡을 찌르지 핵습, 급소를 찌르지 않는 그런 주장들, 그런 거는 다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급소를 찌르지 않고. 그러니까 급소라는 것은 이처식으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인간은 뭐 낙타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거는 다 빠져나가는 거죠. 뭐 신이 죽었다, 뭐 자본주의 비판 이런 거 안 하고 그 자본주의 속에서 그냥 놀아나눕니다. 그게 놀아나면서 그게 대해서 뭐 진실미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건 다 이제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이빨 빠진 입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알맞은 때 명예와 작별하고 알맞은 때에 떠나는 어려운 저주를 부려한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초인도 명예는 중시합니다. 초인은 부귀 공명 뭐 요런 부귀 공은 그런 거는 뭐 하찮게 여기지만은 명예 하나만큼은 그 중시를 합니다. 그 명예 정말 명예를 그는 얻고자 한다는 그 명예에 알맞은 때에 작별을 그 명예와 작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작별을 하고 그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이죠. 가장 맛이 좋을 때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계속 묵히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려면은 뭐 계속 먹히면 그 잡아 먹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에도 어떤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 어떤 신비를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먹히도록 내버려둔다. 뭐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다 희생 헌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도 그 성질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그 수위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희생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가을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도록 운명 지어진 신사가들도 있다. 이 사가들은 이분과 동시에 노랗게 되고 쪼글쪼글해진다. 이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하여튼 이거는 뭐 대기만성 그렇게 하는데 대기만성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만성 낙타가 뭐 대기만성 해가지고 뭐 낙타가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가들은 이분과 동시에 그냥 노랗게 되고 만다. 그냥 이분과 동시에 썩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기만성 이런 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는 마음이 먼저 늙고 또 어떤 자는 정신이 먼저 늙는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젊은 시절에 백발이 된다. 그러나 늦게야 청년이 되는 자의 젊음은 오래간다. 마음, 정신, 이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감정이고 정신이라고 볼 때는 이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감정도 늙어버립니다. 늙으면 뭐 웃고 뭐 울고 이런 감정이 아예 없죠. 그리고 정신이 이성적으로도 이제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미 늙어버리는 요즘에 그런 게 심하죠.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냥 백발이 돼버리고 여기서 이제 백발은 정신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건 애 늙은이 뭐 애 어른 이런 말을 하는데 애들이
뭐 애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지금 뭐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늙어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나 늦게야 청년이 되는 자의 젊음은 오래 간다. 또 이것도 역설이죠. 늦게 청년 정신, 그냥 늙어서 이제 청년 정신을 한번 기르면은 그것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뭐 중년이 됐고 뭐가 됐고 하여튼 늦게 청년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실천하게 되는 사람들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늦게 배운 뭐가 날 새는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듯이 뭐든지 이렇게 늦게 배운 것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많은 자들은 삶에 실패하여 독충이 이런 자들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런 자들은 그만큼 더 죽음에 성공하도록 유의한다. 그러니까 삶의 실패를 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니체는 또 이제 그게 희망이 죽음만큼은 성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죽음만큼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죽음만큼은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니체는 뭐 살아서도 많은 공을 이루고 했지만은, 죽었어야 이제 유명해졌는데, 일반인들도 어떤 죽어서 그런 뭔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을 멋지게 장식하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자들은 결코 단맛을 내지 못한다. 그런 자들은 이미 여름에 썩는다. 이런 자들이 나뭇가지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다. 또 많고 많은 자들이 살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가지에 매달려 있다. 폭풍과 닥쳐와 썩고 벌레 먹은 이 열매들을 나무에서 떨어뜨려 버렸으면 많은 자들이 이제 인생에서 실패를 한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낙타로 살다가 낙타로 간다. 인간 세습이라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인간 그 세습,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상도 못하고, 낙타적 삶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니체는, 아주 그 무서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폭풍과 닥쳐와서 썩은 벌레들을 떨어뜨려 버렸으면, 이게 이제 도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그런 자연의 법칙이긴 합니다만, 그 자연의 법칙이긴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태가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좀 과격한 말이긴 한데, 이제는 도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도태라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작정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식물 인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연맹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에도 반하고 인간 사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뭐 어떤 그 재벌 그룹 회장은 뭐 식물 인간으로 지금 뭐 몇 년, 10년은 안 돼도 하여튼 몇 년 지금 식물 인간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도태시키는 그것이 자연의 어떤 순리에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니체는 그런 인간의 지금 도태라는 이런 자연의 법칙, 그런 순간 법칙을 갖다가 지금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속한 죽음을 설교한 자들이라도 왔으면 내가 보기에 이 자들의 말과 삶의 나무를 잿듯이흔드는 폭풍이라. 그러나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야 하며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 저것뿐이야. 죽음의 설교자. 시간이 다 됐나 보네.